지금 여러분이 매일같이 하고 있는 이 습관이 사실은 여러분의 치아를 처참하게 망가뜨리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깨끗하게 관리하겠다는 정성이 오히려 독이 되어 돌아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모르면 머지않아 큰돈 들여 임플란트를 하거나 평생 틀니를 끼고 살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양치 습관을 점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응원하는 행복천사입니다. 치아 건강은 예로부터 오복 중 하나라고 불릴 만큼 우리 삶의 질을 결정짓는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잘 먹어야 기운이 나고 기운이 나야 즐겁게 노년을 보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최근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치아 건강을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양치질을 해온 분들이 오히려 치과 의사들로부터 경고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서울 아산병원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치아 건강에 관심이 유독 많은 분 중에는 하루에 5번에서 6번씩 양치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식사 후에는 물론이고 간식을 조금만 먹어도 곧장 칫솔을 드는 것이죠. 하지만 전문가들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잘못된 방식으로 너무 자주 하는 양치는 차라리 안 하느니만 못할 정도로 위험할 수 있다고요. 특히 소아치과 분야의 권위자인 박소연 교수는 과도한 힘을 주어 칫솔질을 세게 하면 치아의 가장 바깥층인 범낭질이 조금씩 닳아 없어진다고 강조합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단단하다는 범낭질이 양치질 때문에 사라진다니 정말 믿기 힘든 일이죠. 그렇다면 적당한 양치 횟수는 대체 몇 번일까요? 대한치과의사협회가 권장하는 기준은 하루 2회에서 3회입니다. 불소가 함유된 치약을 사용해 최소 하루 2번 이상, 일반적인 식사 주기에 맞춰 3번 정도면 충분합니다. 무조건 많이 닦는다고 좋은 게 아니라 얼마나 정확한 시점에 제대로 닦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특히 여러분이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골든타임은 바로 기상 직후와 취침 전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양치를 해야 하는 이유는 밤새 입속에서 번식한 수억 마리의 세균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는 동안에는 침 분비가 줄어듭니다. 침은 입속 세균을 씻어내고 중화시키는 자정작용을 하는데 이 작용이 약해지니 세균들에게는 그야말로 축제가 벌어지는 셈이죠. 아침 양치는 이 세균들을 일망타진하는 아주 중요한 단계입니다. 저녁 양치는 더 중요합니다. 잠들기 전 입속에 남아있는 음식물, 찌꺼기를 완벽히 제거하지 않으면 그 찌꺼기들이 밤새 부패하며 치아 표면과 잇몸 사이에 플라그를 형성합니다. 이 플라그가 제때 제거되지 않고 방치되면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 치석이 됩니다. 치석은 일반적인 양치질로는 절대 떨어지지 않고 잇몸에 염증을 일으켜 잇몸뼈를 녹여버리는 무서운 주범이 됩니다. 점심 식사 후에도 양치를 하면 좋겠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을 때가 많으시죠? 그럴 때는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물로 입안을 강하게 여러 번 헹구거나 구강청결제를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핵심은 입안에 음식물 찌꺼기가 오래 머물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양치질의 기술에 대해 깊이 있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많은 분이 양치질을 할 때 빡빡 소리가 날 정도로 세게 닦아야 속이 시원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양치질의 목적은 치아를 깎아내는 것이 아니라 치아 표면에 끈적끈적한 세균막인 플라그를 걷어내는 것입니다. 플라그는 생각보다 부드러운 존재입니다. 따라서 강한 힘보다는 부드러운 칫솔을 사용해 섬세하게 닦는 것이 정답입니다. 칫솔을 잡을 때는 마치 연필을 쥐듯 가볍게 잡으세요. 그리고 칫솔모를 치아와 잇몸의 경계부에 45도 각도로 밀착시킨 뒤 가벼운 진동을 주면서 위아래로 쓸어내리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이를 바스법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 방법은 잇몸 마사지 효과도 있어 노년층의 약해진 잇몸 건강에 아주 효과적입니다. 치약의 양도 중요합니다. 광고에서는 칫솔모 전체에 치약을 듬뿍 짜는 모습을 보여주지만 이는 사실 치약 소비를 늘리기 위한 마케팅일 뿐입니다. 실제로는 칫솔모 길이의 3분의 1 정도, 딱 완두콩 한 알 크기면 충분합니다. 치약이 너무 많으면 거품이 과하게 생겨 오히려 양치질을 꼼꼼히 하는 것을 방해하고 입안을 건조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바로 범랑질입니다. 범랑질은 우리 치아의 수문장과 같습니다. 내부의 부드러운 상아질과 신경을 보호하고 우리가 음식을 씹을 때 발생하는 엄청난 압력을 견뎌내죠. 하지만 이 무적 같은 범랑질도 물리적인 마찰에는 장사가 없습니다. 특히 연마제가 들어있는 치약과 뻣뻣한 칫솔모가 만나 강한 힘으로 비벼지면 범랑질은 아주 미세하게 마모됩니다. 이것이 심해지면 치아와 잇몸이 만나는 경계 부분이 비자 모양으로 깊게 파이는 치경부 마모증이 생깁니다. 이렇게 되면 찬물을 마실 때마다 이가 시려서 소스라치게 놀라게 되고 심한 경우 신경치료까지 받아야 합니다. 너무 열심히 닦으려다 치아를 파버리는 비극적인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노년기의 치아 건강은 단순히 먹는 즐거움을 넘어 전신 건강과도 직결됩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잇몸 질환을 일으키는 세균이 혈관을 타고 들어가 심혈관 질환이나 당뇨, 심지어 치매의 원인이 된다는 결과도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입속 건강이 무너지면 전신 건강이 도미노처럼 무너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에 오늘부터는 양치 횟수에 집착하기보다는 단 한 번을 하더라도 올바른 방법으로 꼼꼼하게 닦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칫솔은 3개월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교체하시고 칫솔모가 벌어졌다면 즉시 새 것으로 바꾸셔야 합니다. 벌어진 칫솔모는 세정력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잇몸에 상처를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치아는 한 번 사라지면 다시는 재생되지 않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100세 시대에 끝까지 내 치아로 맛있는 음식을 즐기며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것이 진정한 복이 아닐까요?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꼭 기억하시고 주변 분들에게도 이 중요한 정보를 널리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습관 변화가 건강한 노후를 결정짓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행복천사였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행복천사 채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삶을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알찬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고 행복하세요.